실수한 게 아니라 총장님 오시기 전에 늘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청명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와중에 그 반대 거꾸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이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헌정특위가 한참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개딸이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이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판에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아끼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헌은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야당, 진보야당 할 것 없이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후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은 우근인 평화당마저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는 졸속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개헌을 완수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는 꿈꾸는 개헌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이 개헌 논의가 절대 무산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어지면 결코 개헌 투표일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듭니다. 예, 일자리 안정자금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해결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해결사의 본 모습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실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졸속 인상이 적용되는 올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면서 첫 달 신청률이 1%도 안 되자 청와대 정책 참모들과 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서 직접 신청서와 홍보 전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나서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서청이 일선 민간 세무사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갑질 행정을 한 데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가며 실적 쌓기를 채근하자 급기야 지난 월요일 이들 기관의 3개 노조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해 집단 반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노조 연도에서 정부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뗀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지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마르고 닳도록 지적해왔듯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받고 있고 물가 오르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 현실과 정책 부작용을 외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하다는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설익은 노동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강화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동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번 주부터 제1탄으로 N4 세대를 구하라는 제하의 청년 정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당 홈페이지와 공모전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실수한 게 아니라 총장님 오시기 전에 늘 준비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트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트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이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이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판에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헌정특위가 한참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개딸이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와중에 그 반대 거꾸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